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가지고 오늘 다룰 내용이 분명히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 과거 경험을 토대로 현실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선 끝까지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영상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은 알선소나 분양회사, 중개사무실 이런 데가 아닌 정상적인 운수회사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혁청님입니다. 자, 화물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일을 이제 선택하실 때 꼭 빠지지 않는 선택지가 아마 지입이실 거예요. 그렇게 인터넷에서 정보도 수집하고 본인의 예산, 운전 기량, 사는 지역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면서 일자리를 알아본 뒤에 최종적으로 방문하게 되는 곳은 바로 운수회사일 겁니다. 자, 이쯤 되면은 야, 지입은 100% 사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적인 운수회사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영상 내내 잊지 말아주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제가 과거에 운수회사 직원으로서 근무하면서 경험한 이야기들입니다. 케이스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1번, 거들먹. 처음부터 단어가 굉장히 세죠.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운수회사나 지임 욕하는 경우는 많이 들어봤어도 역으로 회사 관점에서의 진상 이야기들은 들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진짜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이 거들먹이라는 거는 가령 이런 겁니다. 그 특유의 태도가 있어요. 아, 내가 예전에 얼마나 잘 나갔는데, 사업을 얼마나 크게 했었는데, 대충 이런 뉘앙스죠. 이게 당연히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하시는지는 잘 알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일은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듣는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은 다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딱히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기서 꼭 이런 느낌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이고 나 지금 돈 얼마 갖고 있는데 일자리면 내놔 봐봐, 이런 뉘앙스인 거죠. 뭐야, 그게 뭐가 문제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본다고 칩시다.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의 학벌, 스펙, 경력, 인성 이런 것들을 보게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면접관한테 내가 어디 학교 나왔는데, 내가 토익 점수가 몇 점인데, 내가 교환학생도 갔다 왔는데, 그래서 연봉 얼마 줄 건데 대신해봐요, 이런 태도로 나온다는 거는 분명히 정상적인 게 아니겠죠. 똑같습니다. 아까 말했던 스펙, 학벌 이런 어떤 선결적 가치들이 운수회사에서는 이 돈이란 것만 다른 거지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돈이란 거는 차를 사가지고 회사 소속으로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일 뿐이에요. 왜냐면 돈이 없으면 차를 못 사니까. 자, 만약에 방문한 회사가 알선소나 분양회사라면은 오히려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걔네들은 쌍수를 들고 반길 거예요. 왜냐면은 걔네들은 차 팔아먹거나 일자리면 연결시켜주고 돈만 받으면 그만이니까, 손님이 나 돈 있다 이렇게 티 내면은 땡큐죠. 이게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나 손님인 것이지, 실제로 계약을 하고 일을 시작하게 되면은 물론 사업자일지언정 그 회사 소속으로서 일하게 되는 어떤 직원이 될 텐데,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이런 태도는 별로 현명한 게 아니겠죠. 2번, 아는 척. 이 경우도 정말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거의 모든 대화 구간에서 태클을 걸고 계속 아는 척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말씀 주신 내용들이 정말 맞고 옳은 정보면은 상관이 없는데,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보통 이게 인터넷에서 주워들은 내용이 많아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한 경우에 실제로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그냥 얘기해 준다고 해도 그걸 오히려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냥 오해만 쌓이고 기분만 나빠지게 돼요. 내가 알아봤는데 요즘은 차 가격이,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선 넘버가 어쩌고저쩌고, 내가 어디서 봤는데 이런 건 다 뭐뭐더라. 보통 이런 뉘앙스로 나는 엄청난 내공을 가진 사람이고 다 알고 왔으니까 수작 부리지 마라, 이런 느낌을 전달하려고 애쓰십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은, 이 사람 엄청난 고수구나, 더 신경 써야겠다 가 아니라, 그러면 잘 아시는 거기 가보시지 왜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실제로 경험이 많고 되게 노련하신 분들은 화물이라는 게 경우마다 조건과 상황이 다 다른 유동적인 일이라는 거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차분하게 들어보고 내가 정한 기준과 아예 맞지 않다면 그냥 안 하시던가, 조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정말 잘 모르시고 업계에 처음 발을 디디셨다면 오히려 경청하고 수용한 다음에 이후에 선별적으로 정보를 분석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진심으로 더 안전해요. 이게 나중에 또 다룰 거긴 하지만, 이런 어떤 자세가 좋은 회사랑 나쁜 회사를 구별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무제한 컨셉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정직하고 제대로 된 업체라면은 잘 모르는 사람한테 필요한 정보를 오픈해주고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 내용들을 잘 듣고 나중에 본인이 이게 좋다 안 좋다를 분간해보면 되죠. 근데 만약에 본인이 나서서 아는 척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사기를 치르는 입장에서는 더 그럴듯하게 말을 꾸며낼 수밖에 없어요. 원래 이게 남자라는 생물이 몰라도 아는 척을 하고 싶고 미세를 부리고 싶고, 같은 성별로서 공감하지만 이게 진지하게 일자리를 알아볼 때에는 지양해야 되겠죠. 자, 이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행 일자리를 창출해서 차량과 인력을 고용하는 정상적인 운수회사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3번, 의심병.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의심하는 자세, 확인해보려는 자세, 하다못해 간 보는 자세는 무조건
무조건 필요합니다. 내가 잘 모르는 것이라면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회사는 그거를 해소시켜줄 의무가 있어요. 가뜩이나 사기도 많고 눈탱이도 심한 업계니까 경계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100번 이해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일을 하게 되면은 1, 2개월 일하는 것도 아니고 길게는 뭐 10년씩 일할 수도 있을 텐데 진짜 본인에게 잘 맞는 좋은 일자리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하는 것도 누군가는 간본다고 하지만은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의심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일자리를 상담하러 온 건지 아니면 그냥 시비를 걸러 온 건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애초에 너희는 사기꾼이다 라는 걸 전제로 하고 온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물론 실제로 지입에 사기가 많다지만은 몇 가지 포인트들만 잘 확인해도 진짜 사기를 당할 확률 자체는 매우 낮아집니다. 제가 영상마다 매번 하는 말이 있죠. 뭐 월급 기사부터 타면서 분위기를 파악해라, 컨탑은 꼭 해라. 뭐 이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주된 포인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그게 만약에 회수가 되었다면은 그때는 딱 믿고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이 일자리의 어떤 출처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모든 거를 다 확인시켜드리고 모든 것을 다 오픈했는데 쪽해가지고 계약금까지 거셨던 분이 인터넷에서 이런 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너한테까지 기회가 오겠냐라는 이 말 한마디만 보고 계약 그냥 취소해버린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부흥 떠버린 일자리 직원이었던 제가 인수해가지고 지금 돈 잘 벌면서 잘 타고 있습니다. 이 확인했을 때 각종 인허가 사항들 문제 없고 뭐 급여나 매출 관련해가지고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이랑 매출표 확인했고 실제로 원청 내지는 화주사 방문해가지고 확인하고 몇 번 선탑해가지고 균일하게 일 잘 돌아가는 거 확인했으면은 그때는 믿고 가야 되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어떤 소명이나 설명은 반드시 해주기 마련이지만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의심을 계속하면은 그런 분들은 회사에서 거부하기 마련이에요. 애초에 일을 시작하게 된다고 해도 불만과 의심이 가득한 상태로 일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 예전에 5톤 일자리 계약하신 분 중에서 분명히 계약할 때 수작업이 없다고 했는데 왜 수작업이 있냐 이렇게 난리를 치셔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이 깔깔이 결박하는 걸로 뭐라고 하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싫어요. 자, 오늘 영상 어쩌다 보니까 운수에서 근무할 당시 만났던 진상 손님 썰 뭐 이런 주제로 얘기 흘러간 것 같은데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본인이 일을 알아보는 중이고 실제로 일을 할 마음이 있다면은 이와 같은 태도는 현실적으로 지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일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 회사 소속의 차주가 되는 셈인데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면은 서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신뢰 속의 일자리에 들어가는 게 무엇보다 좋겠죠. 제가 올린 영상들 중에서 실제로 일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 보면은 도움되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정보들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하고 가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줄 요약 항상 과유불급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트럭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